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믿어야 할 존재는 누구일까요? 오랜 친구일까요?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피를 나눈 가족일까요? 우리는 흔히 가족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한 여인, 그녀가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가장 믿었던 가족들에게서 배신을 당하게 된다면 오늘 이야기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였다. 김영숙 68세.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흉부외과는 가장 어렵고 가장 부담이 큰 외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장과 폐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는 주요 장기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흉부외과에서 한 번의 실수는 곧 사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김영숙 교수는 수술을 맡으면 거의 100%에 가까운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김영숙 교수님이 직접 수술하면 살릴 수 있어. 그분은 신의 손을 가진 분이야. 전국에서 환자들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수술을 받기 위해 반년 이상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그녀는 의료계에서 전설적인 존재였습니다. 어떤 의사들은 이 환자는 너무 위험해서 살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숙 교수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0.1%의 가능성이 있어도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환자들을 숫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었고 그들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으며 그들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병원에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14시간 동안 연속으로 수술을 했고 손가락이 마비될 정도로 메스를 쥐었으며 고된 스케줄에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의사라는 직업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 그토록 노력하는 동안 정작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녀는 의사이기 전에 엄마였다. 김영숙 씨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이정훈 40세, 둘째 아들 이정민 37세, 그리고 하나뿐인 딸 이수진 35세. 그녀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녀가 하루 14시간씩 병원에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주고 싶었습니다. 더 좋은 교육을,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많은 환자를 치료했고, 더 많은 논문을 발표했고,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엄마는 너희에게 부족함을 주고 싶지 않아.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후, 그녀는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 더욱 독해졌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족들에게 헌신적이었다. 첫째 아들 이정우는 유난히 엄마를 그리워하는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바쁘게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 그는 홀로 남겨지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는데 엄마는 못 오셨겠죠? 그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병원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한 생명을 살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둘째 아들 이정민은 어릴 때부터 영특했습니다. 그는 늘 묵묵히 참았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엄마 바쁜 거 알아. 그러나 그가 가끔 보여주는 슬픈 표정을 그녀는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뿐인 딸 이수진, 어린 시절부터 엄마를 가장 많이 원망했던 아이였습니다. 엄마는 나한테 기대도 하지 마. 엄마는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 그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얼마나 사랑받고 싶어 했는지를. 하지만 그녀는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일하지 않으면 가족이 무너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자식들을 키울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40년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첫째 아들이 어느 날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쉬셔야죠. 그녀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쉬라니? 무슨 뜻이냐?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병원 일도 그만두셨고요. 그러니 이제는 편하게 지내셔야죠. 그녀는 잠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정훈아? 아들은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요.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요양원? 그녀는 아직 건강합니다. 그녀는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왜 이렇게 갑자기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는 것일까요?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훈아, 나는 아직 괜찮다. 요양원은 필요 없다. 그러나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이제 편히 쉬셔야죠. 그녀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다. 이것은 그가 오래전부터 준비한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모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계획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녀는 정말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아니면 그녀가 모르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까요?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김영숙 씨는 여전히 서류를 바라보며 믿기 힘든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이라니 그녀는 여전히 건강했고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막 은퇴한 상태였습니다. 40년 넘게 환자들의 생명을 살려온 대한민국 최고의 흉부외과 의사가 단 하루도 병원을 떠난 적 없던 사람이 갑자기 요양원에 가야 한다고, 이것이 정말 그녀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녀를 제거하려는 누군가의 계획일까요? 그녀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천천히 시선을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첫째 아들 이정훈,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아이, 어릴 적부터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야망이 강했던 아들. 그런데 지금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걱정과 다정함을 가장한,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계산이 깃든 표정. 정훈아, 정말 이게 나를 위한 거니? 아들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요양원에서 지내시면 저희도 안심할 수 있고 어머니도 편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말은 그녀의 가슴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들의 진심이라면 그녀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완전히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한평생을 가족에게 헌신했다. 그런데 그녀는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에는 노을이 지고 있었고 그 노을을 바라보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을 잃고도 그녀는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에겐 새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처음 혼자가 되었을 때 그녀는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이 있다. 내가 포기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그녀는 새벽부터 밤까지 환자들을 치료하며 일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주고 싶어서 병원에서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하며 자신의 몸이 부서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그녀는 바빴습니다. 어린 정훈이, 둘째 아들 정민이, 막내딸 수진이가 어머니를 필요로 했던 그 순간에도 그녀는 병원에서 생명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졸업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생일을 챙겨주지 못한 날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막내딸 수진이가 크게 아팠을 때조차도 그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늘 후회했습니다.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야 했는데. 그러나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없었으니 그녀가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녀가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녀는 엄마이기 전에 의사였고 의사이기 전에 생존자였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는 그녀를 요양원으로 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정훈아, 나는 아직 건강해. 나는 아직도 직접 내 밥을 해먹을 수 있고 병원에서 쌓아온 지식도 잊지 않았어. 너는 왜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려 하는 거니? 그 순간 아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순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다. 아들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둘째 아들과 딸은 어떤 입장일까? 그녀는 시선을 돌려 곁에 있던 둘째 아들 이정민과 막내딸 이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첫째 아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머니를 지키려는 걸까요? 둘째 아들 정민은 늘 어머니를 이해하려 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조용했고 크게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어머니가 집에 없을 때마다 누나와 형을 돌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민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 순간 정민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형이 말씀하신 게 어머니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었던 둘째 아들마저도. 그러나 그때 막내딸 이수진이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니야, 난 동의 못해. 수진은 두 오빠를 노려보며 어머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엄마는 아직 건강하시고 혼자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 왜 갑자기 요양원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정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넌 아직 몰라서 그래.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언젠가는 요양원에서 생활하셔야 해. 그냥 조금 일찍 준비하는 것뿐이야. 그러나 수진은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원하지 않잖아. 그녀는 막내딸이 자신을 지켜주려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아들들은 왜 이렇게 갑자기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 걸까요? 그녀의 재산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녀는 아직 모든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제부터 그녀는 싸워야만 한다는 것을. 자신의 인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녀는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김영숙 씨는 차갑게 식은 커피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이 내민 서류가 아직도 손에 잡혀 있었습니다. 요양원. 그녀는 아직도 이 단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 한순간도 가족을 버린 적이 없었는데 왜 가족은 이렇게 그녀를 한순간에 밀어내려 하는 걸까요? 그녀는 조용히 첫째 아들 정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내민 서류에는 요양원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언제부터 준비한 거니? 그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정훈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요양원은 좋은 곳이에요. 시설도 좋고 어머니 또래의 분들도 많고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도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나는 건강하고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다. 그러나 정우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믿는 태도였습니다. 어머니, 사람은 자기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들어요. 어머니도 가끔 깜빡하시는 일 많으시잖아요. 그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양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계략. 그녀는 문득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 그녀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려 했을 때 갑자기 계좌에 이상한 출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큰 돈을 인출했었나? 그리고 냉장고를 열었을 때 어쩐지 상한 음식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채웠었는데. 그리고 정우는 이런 순간마다 항상 말했다. 어머니, 요즘 기억이 자주 흐려지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 깜빡깜빡 하시는 게 많아졌어요. 그녀는 그때는 그저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퍼즐이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의 두 아들은 그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다. 그리고 그녀가 판단 능력을 잃었다는 진단을 받으면 그녀의 재산 관리 권한은 아들들에게 넘어가게 된다. 그녀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들이 그녀를 걱정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요양원으로 보내고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이걸 언제부터 준비한 거냐, 정훈아.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싸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그냥 어머니를 위한 일일 뿐인 것처럼. 어머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어머니를 편히 쉬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녀는 아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둘째 아들 정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 말고 눈을 피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단순히 형의 말만 믿고 있는 걸까? 그러나 그녀는 곧 확신했습니다. 정민 역시 이미 이 계획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형만큼 냉정하지 못했기에 이제 와서 갈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딸 이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수진이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엄마, 절대 사인하지 마. 정훈이 짜증을 내며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수진아, 너 왜 이래? 그러나 이수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엄마를 위한 게 아니야. 이건 너희 둘이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엄마 돈을 다 가져가려는 거잖아. 그녀의 말에 정훈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수진아. 우리가 엄마 돈 때문에 이런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왜? 엄마는 건강해. 엄마는 치매가 아니야. 그런데 왜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 왜 갑자기 엄마의 모든 걸 내가 관리하려고 해? 정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정민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 순간 정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민아, 너까지 왜 이래? 그러나 정민은 이제야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기 시작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마치 처음으로 진심을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형이 하자는 대로 따랐어요. 하지만 엄마가 원하지 않으시면 전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정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김영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딸 수진만이 이 상황을 해결할 열쇠를 쥐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너를 믿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더 치밀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싸워야만 했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한 어머니는 이제 그녀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이제 그녀와 딸은 첫째 아들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의 인생은 빼앗길 것입니다. 이제 김영숙 씨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첫째 아들 정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훈 역시 조용히 그녀의 시선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기묘한 냉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결국엔 어머니도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김영숙 씨는 쉽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살려냈습니다. 심장이 멈춰버린 환자의 가슴을 열고 거의 기적에 가까운 확률로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녀는 수술실에서 수많은 죽음과 마주했고
수많은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 이 순간 아들의 계략에 넘어가겠습니까? 그녀는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훈아, 내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왔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너를 보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구나. 정훈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다시 태어난 얼굴로 되돌아갔습니다. 어머니,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는 단지 어머니를 생각해서. 아니, 그녀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나를 걱정해서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따로 있겠지. 하지만 나는 아직 건강하다. 그리고 나는 이 집을 떠나지 않는다. 정우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려 했지만 그 미소가 점점 부자연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지금은 거부하셔도 결국엔 어머니도 알게 되실 거예요. 그게 어머니를 위한 길이라는 걸요. 그러나 김영숙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내 길을 내가 직접 정할 것이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한 번의 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경계하지 않으면 그녀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고민하고 있다. 그녀는 문득 둘째 아들 정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었습니다. 정민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 순간 정민은 고개를 들었지만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왔던 것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한순간에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러나 그는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 계획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직접 이 모든 것을 기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형의 말만 믿고 따라온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그는 어머니의 눈을 보며 갈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영숙 씨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민아, 넌 정말 내가 요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정민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머리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형과 대립할 용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정우는 그런 동생을 노려보았습니다. 정민아, 생각 없이 굴지 마. 그의 목소리는 한순간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나 정민은 이제 더 이상 형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그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딸, 이수진은 분노하고 있었다. 그 순간 이수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 서류 당장 찢어버려. 그녀는 다짜고짜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나 정훈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수진아, 멈춰. 하지만 수진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필요하지도 않은 요양원 계약서야. 그런데 왜 엄마한테 강요해? 정우는 다가와서 서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수진은 그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모르는 게 있어. 엄마는 이제 연세도 많고 예전 같지 않아. 우리가 도와드려야 해. 그러나 수진의 눈빛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엄마를 이용하려는 거겠지. 정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김영숙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수진만이 진정으로 그녀를 지켜줄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절대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반드시 막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아직 무너지지 않을 것이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훈아,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단단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당장 이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는다. 정훈은 표정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그는 이 싸움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기서 물러서진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김영숙 씨 역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 싸움에서 과연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첫째 아들의 다음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정말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김영숙 씨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고 그저 그녀가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도 결국엔 받아들이시게 될 겁니다. 그녀는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절대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완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요양원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싸움은 단순히 첫째 아들과의 싸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녀는 조용히 둘째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민의 얼굴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정민아, 그녀는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내가 솔직히 말해주면 좋겠구나. 이 계획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정민은 움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쉽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를 고쳐 앉으며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형을 따르는 건 이해한다. 하지만 너도 이게 단순한 엄마를 위한 결정이 아니라는 걸 알지 않니? 정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처음엔 단순히 형이 어머니를 걱정하는 줄 알았어요. 그녀는 가만히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정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이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니가 나이가 드셨고 이제는 저희가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고요. 그리고 어머니도 슬슬 재산 관리를 넘겨주셔야 한다고 했어요. 드디어 진짜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형이 하는 대로 따르면 되는 줄 알았어요. 형이 하는 게 다 맞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김영숙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니? 정민은 다시 한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완전히 형에게 동조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는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형과 함께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틈을 놓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정민아,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엄마가 지금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그 순간 정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니요, 어머니는.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뭘까? 정민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의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형의 말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직접 진실을 볼 것이냐? 그 순간 정민은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느꼈습니다. 둘째 아들은 완전히 형의 편이 아니다. 그는 아직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싸늘한 눈빛으로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민아, 형을 믿어. 그러나 정민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잖아. 그리고 그 순간 첫째 아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동생을 노려보았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내가 내 말을 듣고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배신하는 거냐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정민아, 형은 그저 어머니를 위한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너도 잘 알잖아. 언젠가는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셔야 해.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형의 말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김영숙 씨는 이제야 희미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두 아들 중 한 명은 아직 완전히 그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이 싸움을 끝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마지막 열쇠는 딸 이수진이 쥐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여전히 강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형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형, 엄마한테 강요하지 마. 엄마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도 강요할 권리는 없어. 그러나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아, 넌 아직 몰라서 그래. 엄마도 결국엔 받아들이시게 될 거야. 그러나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싸움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김영숙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정우나, 오늘은 이만 가라. 정우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걱정하는지 잘 아시죠? 그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걱정은 충분히 들었다. 이제 그만 가라. 정우는 결국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을 나서면서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강하게 버티시면 더 힘들어지실 겁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사라질 때까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녀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싸움을 대비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될 테니까요. 이제 그녀는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녀가 싸워야 할 상대는 첫째 아들뿐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과연 첫째 아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그 계획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김영숙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 싸움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그녀를 요양원에 보내기 위해, 그녀를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해, 그리고 그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를 그녀는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반격 재산권을 확인하다. 다음 날 아침, 김영숙 씨는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은행원이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이시네요. 요즘도 건강하시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계좌 내역을 좀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그녀는 통장을 내밀고 최근 3개월치 거래 내역을 출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종이를 받아들고 눈으로 훑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출금 내역이 이상했습니다. 그녀가 인출한 기억이 전혀 없는 거액의 돈이 반복적으로 출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은행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돈 언제 어디서 출금된 건가요? 은행원은 시스템을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모두 온라인 계좌 이체로 출금되었네요. 아드님이 대신 출금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째 아들이었다. 그녀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드님이 미리 위임장을 제출하셔서 대리 출금이 가능하도록 설정해 두셨더라고요. 그녀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위임장? 언제? 그녀는 서명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직접 서명한 위임장인가요? 은행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서류를 찾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위임장은 자필 서명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미 그녀의 모든 재산을 자신이 관리할 수 있도록 조작해둔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가 단순히 요양원으로 보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은행원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 서명 정밀 감정을 받을 수 있나요? 은행원은 약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텐데요. 얼마나 걸리죠? 보통 2에서 3주 정도 걸립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그녀는 이제 첫째 아들의 계획을 무너뜨릴 첫 번째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 반격 변호사를 찾다. 그녀는 다음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수술을 받은 환자 중 한 명이었던 유명한 법률 전문가 박 변호사. 그는 그녀를 반갑게 맞으며 인사했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녀는 숨을 한번 들이마셨다가 내쉬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내 아들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박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녀는 차근차근 첫째 아들이 요양원을 강요한 일, 위임장을 위조한 것, 최근 있었던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곧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서 명백한 사기 및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몇 가지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는 노트에 몇 가지를 적으며 말했다. 첫째, 위임장 위조가 확실해진다면 그건 형법상 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어머니가 치매 환자가 아니라는 걸 법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신경과 전문의에게 직접 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아요. 신경과 검진을 받겠어요. 박 변호사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첫째 아드님이 앞으로 더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교수님께서도 더 강하게 맞서야 합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겁니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니까요. 이제 그녀는 그가 어떤 방식으로 반격해 올지를 미리 예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도 알지 못했던 더 큰 위험이 서서히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직 모르는 사실이 있었을까요?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복병이 있을까요? 그리고 첫째 아들은 어떤 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김영숙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첫째 아들은 단순히 요양원으로 보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모든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위임장을 위조했고 그녀의 계좌에서 거액을 빼돌렸으며 이제는 그녀를 치매 환자로 몰아 모든 법적 권리를 박탈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싸움은 더 치열해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더 큰 함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함정 신경과 진단의 조작. 그녀는 변호사의 조언대로 자신이 치매 환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신경과 전문의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의사에게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신경과 의사는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내가 치매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사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수님, 사실 며칠 전에 교수님의 가족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족, 누가 찾아왔죠? 첫째 아드님이요. 그녀의 손이 저절로 움켜쥐어졌습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드님이 말씀하시길
교수님께서 요즘 기억을 많이 잃어버리시고 가족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혹시라도 검진 결과가 나오면 먼저 가족들에게도 공유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미 병원까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객관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나 김영숙 씨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미 위임장까지 위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의사에게 검사 결과를 조작하도록 압력을 가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뜻대로 되게 놔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반격딸과 함께 진실을 찾다. 그녀는 병원을 나서면서 곧장 이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엄마, 어떻게 됐어? 그녀는 짧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이미 병원에 손을 썼다는 것, 그녀의 검진 결과가 조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 순간 이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형이 정말 끝까지 가는구나. 그래, 엄마도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엄마가 내 도움을 좀 받아야겠구나. 말만 해, 엄마. 내가 뭘 하면 돼?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린 객관적인 제3자 기관에서 검진을 받아야 해. 그리고 엄마가 치매가 아니라는 걸 공식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필요해. 이수진은 곧바로 대답했다. 엄마, 그럼 우리 국립병원에서 검사받아. 그건 형이 절대 조작 못할 거야. 좋아, 당장 예약해줘. 그녀는 이제 첫째 아들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수진 역시 이 싸움을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함정 더한 반격이 다가오다. 그러나 김영숙 씨는 아직도 첫째 아들이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병원을 나선 지 이틀 후 그녀는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첫째 아들이 법적 소송을 걸었다는 소식. 그는 어머니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법정에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된 전쟁. 김영숙 씨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라 법적인 싸움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김영숙 씨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수진아, 엄마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럼. 엄마는 지금까지 수천 명의 생명을 살렸잖아. 엄마 인생을 엄마가 못 지킬 리 없지. 그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 인생은 내가 지킬 거야. 이제 그녀는 법정에서 첫째 아들과 최후의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첫째 아들은 또 어떤 계략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 싸움은 이제 더욱 치열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김영숙 씨는 법정 싸움을 준비하면서도 무언가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계획이 너무 완벽했습니다. 이미 그녀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고 위임장도 위조되었으며 이제는 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기 위해 수개월 전부터 준비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 가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정훈이가 정말 혼자 이 모든 걸 계획한 걸까? 그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길러왔습니다. 그녀의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눈을 피하거나 손끝을 만지작거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훈은 너무나도 태연했습니다. 그가 그녀를 속이고 있다는 건 분명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조급함이나 불안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정말 혼자 이 모든 걸 기획한 걸까요? 아니면 그의 뒤에서 더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걸까요? 첫 번째 반전 그림자 속 조종자. 그녀는 변호사 박 씨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박 변호사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세요. 만약에 이 모든 계획이 정훈이가 혼자 세운 게 아니라면 박 변호사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곧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정훈이가 아무리 영리해도 이렇게 완벽한 법적 작업을 혼자서 준비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뒤에서 돕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그 누군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녀는 조용히 손을 깍지 끼며 말했다. 정훈이의 배우자, 그러니까 내 며느리 서지혜. 그녀는 서지혜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다정하고 공손한 사람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돈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훈과 결혼한 후 계속해서 경제적 문제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재산을 어떻게 투자할지, 돈을 어떻게 불릴지를 늘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만약에 제 며느리가 이 싸움의 중심에 있다고 하면 그녀를 끌어낼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한 가지 서류를 꺼냈습니다. 교수님, 혹시 이 문서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녀는 서류를 받아들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정훈과 서재의 명의로 되어 있는 비밀 계좌, 그리고 그 계좌에는 그녀의 돈이 이미 상당 부분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요양원 문제가 아니다. 이건 완벽한 금융사기다. 두 번째 반전 둘째 아들의 진짜 역할. 김영숙 씨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곧바로 둘째 아들 정민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정민아, 너 지금 어디 있니? 정민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형 집에 있습니다. 그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형 집에? 왜 거기 있니? 정민은 주저하더니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는 형과 형수님이 이 일을 준비할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니? 정민은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이 저한테도 돈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엄마 재산을 형이 관리하게 되면 저한테도 목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엔 그냥 따라야 하는 줄 알았어요. 엄마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그의 목소리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형수님이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전부 정리해서 해외로 돈을 빼돌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정훈이, 아니, 서지혜가 계획한 거야? 정민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형은 처음엔 단순히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관리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형수님이 그걸 더 크게 키웠어요. 그녀는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싸움의 진짜 설계자는 첫째 아들이 아니라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던 며느리 서재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제야 진짜 진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민아, 너 아직 형 집에 있니? 네, 어머니.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형수님이 자리를 비울 때 그녀의 사무실 서랍을 뒤져봐. 거기에 중요한 서류가 있을 가능성이 커. 정민은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결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형수님이 나가면 확인해 볼게요.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싸움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첫째 아들은 단순한 도구였을 뿐 진짜 계획을 세우고 조종한 건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이 싸움 나는 절대 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예상하지 못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더 큰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둘째 아들은 형수의 계획을 파헤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김영숙 씨는 이 싸움을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요? 김영숙 씨는 이제야 싸움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재산을 빼앗으려 한 사람은 첫째 아들 정훈이 아니라 그의 아내 서재였습니다. 정훈은 단순한 도구였을 뿐 진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건 서재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남편이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해외로 돈을 빼돌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여러 단계를 완성해 두었습니다. 위임장 조작, 계좌에서 돈을 인출, 성년후견인 소송까지 진행. 그러나 김영숙 씨는 절대 쉽게 당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며느리와의 본격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선택 위험한 잠입. 정민아, 너 아직 형 집에 있니? 네, 어머니. 그녀는 신중하게 말했다. 형수님이 자리를 비우면 그녀의 서랍을 뒤져서 서류를 찾아봐야 해. 정민은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결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둘째 아들 정민은 지금까지 형의 말만 듣고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그는 형과 형수가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진실을 확인한다면 그는 더 이상 형의 편에 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 서재혜가 그렇게 쉽게 허점을 보일까? 서재혜의 반격 예기치 못한 듯 정민은 몰래 형수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부동산 관련 서류와 여러 개의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떨며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이건 엄마 명의의 건물이잖아. 그러나 소유권 이전 계약서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에는 서재혜와 정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민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거 왜 보고 있어? 그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서재혜가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팔짱을 끼고 미소를 지으며 정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멍청할 줄은 몰랐네, 정민아. 정민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급히 숨겼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모든 걸 다 보고 있었습니다. 뭘 하려는 거야? 정민은 침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형수의 거짓말에 속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형수님, 이건 엄마 명의의 건물이에요. 그런데 왜 형수님이 서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순간 서지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말 순진하구나, 정민아. 넌 아무것도 몰라. 그녀는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다. 이건 이미 끝난 싸움이야.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어머니는 이제 무력해졌어. 우리가 하려는 건 그냥 정당한 절차일 뿐이야. 정민은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도 아니고 스스로 판단할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왜 어머니를 강제로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서지혜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싶겠지. 하지만 정민아, 이제 곧 법원에서 어머니가 판단 능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올 거야. 정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우리 쪽에서 준비한 의사들이 어머니가 인지 능력이 떨어졌다는 진단서를 냈어. 그리고 며칠 후면 법원에서도 어머니가 성년 의견이 필요한 사람으로 판결할 거야. 그 순간 정민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서지혜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다. 이미 다 끝났어. 그녀는 살짝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이걸 엄마한테 알리려고 한다면 형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좋을 거야. 정민은 순간적으로 손에 든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형이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그 뒤에서 형수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계획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순간 고민했습니다. 내가 이걸 엄마한테 말하면 나는 형이랑 완전히 적이 되는 거야. 그러나 그는 곧 결심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어머니, 정민아, 내가 믿는 걸 선택해라. 정민은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수님, 이 싸움 아직 안 끝났어요. 서지혜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집안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서지혜가 순간 표정을 굳혔습니다. 누군가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민이 그 순간 어머니가 보낸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정민아, 내가 믿는 걸 선택해라. 그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그는 손에 든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 서 있던 사람은 김영숙 씨였다. 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직접 형의 집으로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과연 김영숙 씨는 며느리 서지혜와 첫째 아들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민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김영숙 씨는 법정을 나서며 맑게 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성년 후견인 신청은 기각되었고 위조된 위임장과 불법 금융거래도 모두 밝혀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조종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녀의 인생은 오롯이 그녀의 것이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 정우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속이고 가족을 이용하려 했지만 결국 자신의 욕심 때문에 가족들마저 등지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서지혜 역시 법적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탐냈던 돈도 재산도 모든 것이 그녀의 손에서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김영숙 씨는 이 싸움에서 단순히 승리하는 것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마지막 한마디, 정우는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판결이 난 뒤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그녀는 가만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첫째 아들, 그녀가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겼던 아들. 그는 욕심 때문에 길을 잘못 들었지만 그녀는 그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정훈아,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하지만 가족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되찾기 어렵단다. 그녀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니? 정우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그 순간 정훈의 눈가에는 한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비록 많은 실수를 했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그의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진심. 정민은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형을 말리지 못했고 형의 말에 흔들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끝까지 어머니 편에 서지 못한 게 너무 후회돼요. 그러나 김영숙 씨는 그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정민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단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깨닫고 바르게 나아가는 거야.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엄마를 지켜주고 싶었잖니. 그 마음이면 충분하단다. 정민은 눈물을 훔치며 어머니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릴게요. 그녀는 조용히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고맙다, 정민아. 딸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 이수지는 싸움이 끝난 후 어머니를 찾아와 활짝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정말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거야? 김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한 삶을 살 거야. 이수지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엄마, 이제 여행이라도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김영숙 씨는 그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평생 병원과 집만 오가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보자. 이수지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엄마,
우리 해외로 떠날까? 엄마가 가고 싶었던 곳 마음껏 가자. 그녀는 살짝 고민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파리.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한 번쯤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일과 가정을 위해 포기해야 했던 꿈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을 위해 그 꿈을 이루기로 했습니다. 좋아. 엄마랑 나랑 이번에는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즐기고 오자. 이수진이 기뻐하며 말했다. 그녀는 딸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진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녀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김영숙 씨는 창문 너머로 햇살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가 내 인생의 진짜 시작이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족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살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